자, 오늘은 한국 근대사의 핵심 인물이자 누구보다 한국을 사랑했던 한 명의 대한 외국인의 이야기를 들려줄게. 잘 따라와봐. 자, 이 청년의 한국 이름은 안현이었어. 이 안현이란 이름을 잘 기억해야 돼. 안현, 알았어. 안현은 1858년 미국 오하이오주의 한 청교도 집안에서 태어났어. 안현은 대학교를 졸업한 뒤 의료 선교사가 되길 원했대. 1881년에 대학교를 우등으로 졸업하고 이어서 콜럼버스에서 의학을 공부한 뒤에 1883년 3월 신시내티의 마이애미 의과대학을 졸업했어. 안현은 졸업 직전인 1883년 자신이 꿈꿔왔던 바와 같이 해외 선교부의 선교사가 되기로 자원했대. 특히나 19세기 중반은 서양 각국들이 해외 선교를 통해 의료 기술을 알리고 다양한 교육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시기였어. 안현이 나고 자랐던 미국은 그 중에서도 의료 선교에 두드러진 활동을 보인 나라였지.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이 안현에게도 분명히 영향을 미쳤을 거야. 의사가 된 안현은 중국에 선교사로 보내졌어. 1883년 10월 드디어 중국 상하이에 도착했지. 자, 타지에서의 첫 선교 활동을 시작한 안현. 과연 잘 할 수 있었을까?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은 잘하셨을 것 같기도 한데. 하지만 안현이 도착한 중국은 그가 처음 생각했던 거와는 정반대였어. 그 당시엔 중국의 반기독교 정서도 굉장히 심했고 설상가상으로 아내인 페니의 건강도 악화되고 있었지. 자, 중국에서의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던 안현은 무려 1년 동안이나 떠돌아다니면서 불안정한 생활을 보냈었대. 자, 그러던 중 상하이에서 알고 지내던 다른 선교의사가 이렇게 말을 한 거야. 중국의 옆에 있고 이제 막 개항한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자네 거길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는가? 오. 안현은 많은 고민을 했어. 만약에 너라면 조선으로 선교활동을 가라고 하면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잘 못 갈 것 같아. 중국에서도 적응을 잘 못했는데 벌써 다른 곳으로 옮겨가라고 하면 쉽지 않지 않을까? 맞아. 그리고 그 당시에 심지어 조선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지도 않은 나라였잖아. 그래서 고민이 더 많았을 거야. 그치만 그는 조선에서 외국인 의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동료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해. 예, 안녕하세요. 저는 저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의사학과에 있는 여인석이라고 합니다. 의사로서 알렌의 활동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갖고 조금 연구를 해왔고 자료들을 우리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일찍부터 그 서양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 본인의 자리를 좀 찾기가 어렵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앞으로 이제 진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던 중에 얘기를 듣고 아마 그 알렌이 한국으로 그 방향을 튼 거죠. 결국 그는 1884년 6월에 미국의 해외 선교부에 조선의 선교사로 갈 것을 자원했고 선교부로부터 허락을 받은 뒤에 제물포에 도착했어. 그때 그의 나이는 겨우 26살이었대. 26살? 굉장히 어리지. 안현이 조선으로 넘어온 게 몇 년이라고 했었지? 1884년? 맞아. 그때가 1884년이었으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외국과의 교역을 시작했을 때지. 그치만 아직 선교 활동은 그렇게 자유롭진 못했어. 안현은 조선인들뿐만 아니라 외국 거류민들의 건강을 돌보는 미국 공사관의 무급의사로 활동했어. 자, 한편 1884년 10월 17일 밤 7시 서울 견지동에 있는 우정총국에선 낙성식 연회가 열리고 있었어. 이 연회에서는 다른 나라 외교관을 비롯해 당시 조선의 유명 정치인이었던 민영익, 민병석, 김홍집 같은 거물들이 참석했어. 하지만 이곳에는 정치를 주도했던 인물들만 있던 건 아니었어. 강화도 조약 이후로 적극적인 교류와 문물 도입을 주장했던 개화파도 함께 있었지. 우리가 이름을 익히 들어본 김옥균과 박영효, 그리고 서재필 같은 인물들이야. 자, 이들이 청나라에 의존하는 정치 주도 세력을 몰아내고 개화 정권을 수립하려던 사건. 뭐지? 갑신정변 아닌가? 맞아. 1884년에 일어났던 갑신정변이지. 김옥균을 주축으로 하는 급진개화파는 우정총국 밖에서 불길이 오르면 수구파 인사들을 척살하고 곧바로 궁궐로 들어가기로 했어. 자, 밤 10시가 됐어.
바깥에서 불길이 막 치솟고 비명소리가 들려. 당시 조선의 정치인이었던 민영익이 무슨 일인가 하고 밖으로 나가보는데 자격이 막 달려들어서 칼을 휘둘러. 여러 군데 칼에 찔린 민영익은 안으로 도망쳐서 들어온 뒤에 연회장에서 쓰러졌어. 사경을 헤매던 그를 한 독일 외교관이 간신히 구해서 자신의 집으로 옮겼어. 달려온 한의사들이 칼에 찔린 민영익을 치료하지 못해 당황했는데 이때 등장한 사람이 있어. 누굴까? 혹시 안현 씨? 맞아. 거기 안에 방에 들어가 봤더니 이 환자가 되는 민영익이 이제 누워 있고 그 주변에 이제 이미 그 여러 명의 그 한의사들이 이제 있었다고 그래요. 그 칼에 그 수십 군데 찔렸기 때문에 피가 많이 난 출혈이 이제 심한 상태여서 기존에 있던 한의사들을 이제 다 내보내고 봉합을 해서 그 상처 부위를 꿰매서 더 이상 그 피가 더 많이 나지 않도록 하고 이제 그 부위를 지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칼에 찔린 상처 때문에 거의 죽어가던 민영익은 안현의 수준 높은 의료기술로 다시 살아나게 돼. 다행이다. 그가 사용했던 지혈 기술 그리고 봉합 수술은 조선 왕실과 백성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기술로 다가왔어. 이 사건은 조선의 서양 의학 효과가 알려지는데 큰 역할을 하게 돼. 자, 이렇듯 한국에서의 그의 신화가 만들어지는 가운데 안현은 더욱 냉정하게 자신의 역할과 길을 탐색했어. 바로 근대 조선의 선교를 합법화하고 의료 활동을 하기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거였어. 그는 근대식 병원 설립안을 고종에게 제안했어. 이에 고종은 조선 백성 치료기관이었던 해민서와 활인서를 없애는 대신 강혜원을 설립하기로 허락했어.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병원 강혜원은 개원 며칠 후에 제중원으로 이름을 바꿨어. 그 이름은 널리 민중을 구제하는 병원이라는 뜻이었대. 멋지지? 자, 이렇게 안현의 제안을 계기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병원이 설립된 거야. 이와 동시에 그는 고종의 어의로 또 나아가 각국 공사관의 부속 의사로 임명되기에 이르러 중국에서와는 다르게 한국에선 되게 적응을 잘했나 보다. 맞아. 이제 완전 자기의 삶을 찾은 거지. 시간이 흘러 1887년, 조선 정부는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미국에 공사관을 설치하기로 했어. 그런데 이때는 개항한 지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기에 미국에 대해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이 없었어. 그렇게 해서 조선은 안현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어. 안현은 조선의 외교관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된 거야. 안현은 선교사직을 사임하고 조선의 관리들과 함께 조국인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돼. 혹시 청일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알아? 청나라랑 일본이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싶어서 싸운 전쟁 아닌가? 맞아. 주변국이었던 청과 일본이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둘러싸고 벌인 전쟁이었지. 안현이 외교관으로 있을 때는 청일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이었어. 청과 일본이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스멀스멀 키워오고 있을 때지. 자, 그러면 청나라 입장에선 조선이 마음대로 미국에 공사관을 설치하고 외교관을 보내는 걸 가만히 놔두고 싶었을까? 당연히 가만히 놔두고 싶지 않지 않았을까? 맞아. 청나라는 조선의 독자적인 외교 행위를 못마땅하게 생각했어. 그리고 이를 방해하기 위해서 이미 보낸 조선의 외교사절단 자체를 소환시키려고 하거나 미국에 직접 따라가서는 모든 외교 활동을 청국의 지시에 따라 하도록 요구했대. 너무 그렇지. 어떤 조선 외교관들은 이런 청나라의 요구를 받아들이자고 주장했지만 안현의 생각은 많이 달랐어. 이런 청나라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건 조선이 독립된 국가로서의 지위를 스스로 포기하는 거라고 강하게 주장했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알렌이 굉장히 반대를 하고 그렇게 하면 이게 독립국으로서의 어떤 외교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러니까 알렌 입장에서 본인이 지금 여기에 미국을 대표해서 공사로 와 있는데 조선이 일본의 속국이 되면은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본인의 입지도 사실은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측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후 안현은 외교관으로서의 다양한 직위에 임명되면서 활동을 이어나가. 특히 1901년엔 한국에 주둔하는 미국 특명전권 공사로 임명받게 돼. 이번엔 한국에 있는 미국의 외교관이 된 거지. 자, 너희 혹시 카스라 테프트 미략이라고 들어봤어? 못 들어본 것 같은데. 나는 조금은 들어봤던 것 같아. 한번 읽어볼래? 필리핀은 미국과 같은 친일적인 나라. 통치하는 것이 일본의 유리하며 일본은 필리핀에 대해 어떠한 침략적 의도도 갖고 있지 않다. 미국은
미국과 일본 사이에 맺어졌던 이 약속은 일본이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지배권을 인정하는 대가로 조선에 대한 일본의 지배권을 미국이 인정해주기로 합의한 거였어. 미국이 이렇게 조선을 대하는 것에 크게 반발한 안현은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와 조선에 대한 정책을 두고 경론을 벌였대. 그리고 을사늑약이 체결된 그 해, 언제지? 1905년? 맞아. 1905년에 결국 미국의 공사직에서 해임당했어. 그가 해임된 뒤 주한 미국 공사관은 폐쇄됐지. 안현은 오랫동안 정들었던 조선을 떠나 같은 해 9월 자신의 고향인 미국 오하이오주에 정착했지만 서울에서 열렸던 미국 교회의 한국 선교 25주년 기념식에 축사를 보내기도 했대. 미국에 정착한 지 25년이 지났을 즈음 안현은 건강이 악화돼서 두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게 돼. 그리고 2년 뒤 74세의 나이로 눈을 감아. 근데 혹시 안현의 영어 이름이 뭔지 알 것 같아? 모르겠는데. 그의 원래 이름은 알렌. 들어본 적 있어? 들어봤어. 내가 살고 있는 기숙사 하우스 이름인데. 맞아. 맞아. 성도 하우스의 이름으로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아까 알렌이 민영익을 구하고 고종에게 병원 설립안을 제안했다고 했잖아. 그 문서에서 알렌은 이렇게 말했대. 한번 읽어줄래? 많은 가난한 사람들은 적절한 시설의 부족으로 치료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미국 시민으로서 조선인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미국인이지만 이렇게 조선을 위해서 힘쓴 거잖아. 감사한 일인 것 같아. 맞아.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어땠어? 나는 이제 한국인으로서 한국인이 알아야 할 역사가 있듯이 연세인으로서 연세인이 알아야 될 역사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그 한 부분을 배워가는 것 같아서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어. 맞아. 이게 안현이라는 이름만 들었을 때는 나랑 연관 있는 이야기가 될지는 몰랐는데 이게 또 다시 돌아보니까 연관이 있더라고. 나는 알렌을 존경하게 된 것 같아. 고향에서도 하기 힘든 일을 타지에 와서 타지 사람들을 위해 힘썼다는 게 정말 대단한 분인 것 같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할 한 명의 위인이지. 알렌처럼 그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또 이제 오래 한국에 체류하면서 활동을 했던 그런 이제 외국인은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학교의 입장에서는 초기에 또 서양의학을 들여오고 재중원을 만든 그런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또 한미 관계, 한미 외교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역할을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한국 그 근대사에서 좀 폭넓게 알렌이 가지는 의미나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